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5일 금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요즘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과 주유수당 도입 등으로 많은 사업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도가 이들을 돕기 위한 대책을 내놨는데 사업을 계속 이어가는 데 도움이 될지 의문이 일고 있습니다. 강화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원도 8개 경제단체장들이 강원도지사를 만났습니다. 강원도가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놓고 쓸만한지 답을 얻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경제인들은 하루에도 쓰러지는 기업들이 많다며 조속한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이 상태로 간다면 지금 자영업자들 생각으로는 한 40% 임금이 올라가는 거가 아니냐. 이렇게 되면 어떻게 우리가 살 수 있냐. 이렇게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경기마저 얼어붙으면서 상황이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올해가 고비인 것 같아요. 올해가 고비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내놓은 대책을 들여다봤습니다. 강원도는 먼저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지원합니다. 노란우산공제는 일종의 사업주 퇴직금입니다. 적금처럼 불입하다가 폐업이나 사망할 경우 납부 금액과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월 5만 원부터 100만 원까지 가입할 수 있는데 강원도는 최저 금액인 5만 원을 지원합니다. 노란우산 공제 사업은 압류 제한, 세제 혜택 부여, 재도전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소상공인들의 어떤 재기 기반을 마련하고 그동안 사회보험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1인 자영업자의 고용보험과 국민연금도 지원합니다. 두 개 보험료를 합쳐 월 7만 4천 원 수준입니다. 하지만 이번 대책이 영세 자영업자의 시름을 덜어주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강원도 자영업자의 80%는 영세 1인 자영업자입니다. 이들이 노란우산 공제에 가입해도 중도의 임의로 해지할 경우 원금 손실이 발생합니다. 더욱이 두 가지 대책은 7월에나 가야 시행됩니다. MBC 뉴스 강화길입니다. 오는 3월 13일에는 전국의 조합장을 뽑는 제2회 동시조합장 선거가 실시됩니다. 공직선거는 아니지만 경쟁이 치열해 매번 혼탁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원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3월 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강릉의 한 농협조합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전직 조합장 4명에게 현금과 식사 등 23만 9천 원 상당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농협은 지난 2016년에도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후보자 2명이 조합원들에게 각각 현금 40만 원과 20만 원을 전달한 혐의가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합장은 재임 중 기부 행위를 할 수 없고 후보자도 선거일까지 조합원에게 기부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합장의 권한이 막강해 선거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 불법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제1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가 실시된 지난 2015년에는 도내에서 309명이 조합장 선거에 출마해 14명의 선거 사범이 적발됐습니다. 오는 3월 13일 실시되는 제2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에서도 도내 100곳의 조합에서 수백 명이 출마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합 및 입후보 예정자들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주요 허용 사례나 위반 사례를 적극 안내할 예정이며 위법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 조치할 계획입니다. 조합장 선거는 이해관계가 얽힌 조합원들의 유권자에서 공정한 선거를 치르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용입니다. 제2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부터는 선거범죄 포상금이 3억 원으로 대폭 확대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월 13일 실시하는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부터 선거범죄 포상금을 1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올리고 신고자 보호와 자수자에 대한 특례 제도를 운영합니다. 조합선거와 관련해 돈이나 물품을 제공받으면 해당 금액의 10배에서 50배까지 과태료가 부과되며 받은 금액이 100만 원을 넘으면 과태료가 아닌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강릉시 수협과 속초시 수협에 대한 해양수산부의 감사에서 적발 사항들이 많았습니다. 이 도박을 한 직원들이 적발되고 부적절한 대출을 해주는 등 적발 사례도 다양했습니다. 배연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해양수산부 감사 결과 속초시 수협의 비정규직 직원 1명은 지난 2015년 사기 도박을 벌이려다 적발돼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직원 6명은 15차례 도박을 하다 적발돼 50에서 70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대출 제한 대상자에게 영어 자금을 대출해주는 등 부적절한 대출도 4건에 달했습니다. 또 출장 여비를 40번 넘게 부당하게 지급하고 냉동창고와 부거체 가공 생산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이곳 강릉시 수협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부적절하게 대출을 해주는 등 모두 9건이 감사에 적발됐습니다. 강릉시 수협은 무보증 신용 대출과 융자 한도 초과 대출 등 5건의 부적절한 대출 관련 사항이 지적됐습니다. 또 공개 채용 과정 없이 비정규 직원을 뽑고 위판 수수료를 제대로 부과하지 않거나 면세유 공급 대행 주유소의 보증금 관리도 소홀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감사에서 비위 사실이 드러난 관련 직원의 주의와 변상 조치 등을 요구했으며 해당 수협들은 조치를 마쳤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배연환입니다. 요즘 동해 묵호항 앞바다에서는 대게잡이가 한창입니다. 하지만 지역의 소비량이 적다 보니 가격 등락이 심하고 많이 잡힐 때는 판매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있습니다. 유인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벽에 근무를 거들어 나갔던 대게잡이 여선이 항구로 돌아왔습니다. 금어기가 풀린 직후인 지난달에는 많은 양이 잡히더니 이달 중순을 넘어서면서 어획량이 줄어들었습니다. 게가 많이 양이 줄고 살은 한 80% 찼고 괜찮습니다. 게는. 항구에서 소비자에게 바로 팔면 가장 싱싱하고 이익도 많이 남지만 60-70%는 외지로 팔려나갑니다. 대게 고장으로 널리 알려진 경북을 비롯해 전국으로 출하됩니다. 저희들이 이거 다 처리를 할 수는 없어요. 서울도 가고 주문진도 가고 영덕도 가고 강구도 가고 이제 전국으로 퍼집니다. 거진 3분의 2는 다 밖으로 나갑니다. 묵호항의 대게잡이 주력은 오징어를 잡다가 어획 대상을 변경한 꽤 큰 어선들입니다. 그래서 어획량이 다른 곳보다 많지만 자체 소비 시장이 취약해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동해가 게값이 제일 쌉니다, 지금. 예. 지금 주문진이나 고속도로가 걸러떨리는 바람에 양양이나 이렇게 보면은 손님이 많아요. 지금 여기가 지금 동해가 지금 아주 저조합니다. 어민들은 연안에서 잡아오는 대게를 좋은 값에 팔 수 있도록 지자체와 수협이 유통과 홍보를 지원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인호입니다. 기획재정부가 유휴 국유지를 적극 활용하기 위해 토지개발 선도사업지 11곳을 지정 발표했습니다. 도내에서는 원주 지역 군부대와 교도소 이전 부지가 포함이 됐는데 해당 부지에 대한 개발 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조성식 기자입니다. 도심 한복판에 위치한 1군수 지원 사령부입니다. 오는 2021년 이전을 앞두고 있지만 해당 부지에 대한 활용 계획은 아직 뚜렷하지 않습니다. 이전이 추진 중인 원주 교도소도 사정은 마찬가지. 이처럼 빈 땅으로 남게 될 국유지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인 활용에 나섭니다. 전국 11곳의 유휴 국유지를 토지개발 선도 사업지로 지정한 것입니다. 국유지를 놀리는 땅으로 방치하지 않겠다는 취지인데 도내에서는 유일하게 원주에 2곳이 선정됐습니다. 일군지사와 방곡동 예비군 훈련장 등 군부지 105만 제곱미터는 혁신도시와 연계한 스마트 헬스케어 산업 육성에 활용하며 11만 제곱미터 교도소 부지는 주거와 의료, 여가가 더해진 복합 실버타운을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국방부와 법무부 땅이다 보니 원주시가 개발 계획을 세우기도 어렵고 협의에도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만 정부가 나서면서 일이 수월해질 전망입니다. 디지털 헬스케어, 그것에 연관된 사업으로 육성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생산 유발 효과하고 고용 유발 효과가 크게 이제 우리 시에 기여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군과 교도소 이전 부지에 대해 정부와 원주시 개발 사업자가 함께
본격적인 개발 계획 수립에 돌입할 예정이며 이전과 동시에 사업이 시작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MBC 뉴스 조성식입니다. 남북 경제 협력에 대한 기대 심리로 인해 지난해 고성 지역의 땅값 상승률이 전국에서 5번째로 높았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고성군의 땅값 상승률은 8.06%로 도내 시군 가운데 유일하게 전국 5위를 기록했습니다. 최북단인 현내면이 23.15%로 땅값이 가장 많이 올랐고 주광면과 토성면 순으로 상승률이 높았습니다. 강원도는 전국 평균 상승률보다 1%포인트 낮은 3.58%를 기록했으며 경원선 복원사업과 평화공원 등의 기대감으로 철원군도 땅값이 6.65% 상승했습니다. 강원도의 스포츠 강좌 이용권 사업을 저출산 고령화 추세에 맞춰 확대 시행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강원연구원은 강원도 시군의 스포츠 강좌 이용권 수혜자가 2016년에서 2017년 사이 4.8% 감소한 데 비해 대상자들의 연령은 높아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에 따라 저소득층 유청소년 대상의 스포츠 강좌 이용권 사업을 중장년층으로 확대해 맞춤형 스포츠 복지 프로그램을 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화천 산천어 축제를 찾은 외국인 자유여행가들이 40개국 2만 명을 넘었습니다. 화천군은 개막 19일째인 지난 23일까지 축제장을 찾은 외국인 자유여행가가 모두 2만 800명으로 집계됐다며 목표 인원 10,000명을 2배 이상 넘었다고 밝혔습니다. 국적별로는 타이완과 홍콩, 몽골 등 아시아는 물론 자메이카와 코스타리카 등 아프리카와 남미 출신들도 많았습니다. 오늘 영동 지역은 구름 많고 오후 늦게부터는 눈이 내리겠습니다. 예상 적설량은 1에서 7cm입니다. 한편 영서 지역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영동 지역이 5도에서 7도, 영서 지역은 2도에서 5도, 강원 산지는 영하 1도에서 영상 1도 분포로 어제보다 1도에서 4도가량 낮겠습니다. 한편 철원과 화천, 양구, 평창, 그리고 강원 중북부 산지에는 한파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또 영동 지역에는 건조경보가, 내륙 일부 지역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이어서 이 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럼 자세한 오늘의 날씨와 행사를 안내해드립니다. (2019) 원주 다이내믹 댄싱 카니발이 오는 9월 3일부터 엿새 동안 펼쳐집니다. 원주시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우수축제로 선정된 댄싱 카니발이 세계적 축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관광객 100만 명 유치를 목표로 행사를 준비한다고 밝혔습니다. 따뚜 공연장 내 상설 공연장 설치와 조명 개선 등 기반 시설을 확충하고 육해공 전 군을 대상으로 참가팀을 모집해 군 참여를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글로벌 축제 육성을 위해 국제 자매 도시인 중국 허페이시 초청 특별 공연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초등 돌봄 교실이 확대되지만 전체 희망 수요에는 못 미칠 전망입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올해 31개 초등학교에 34개 교실에 돌봄 교실을 추가 확보했습니다. 이에 따라 돌봄 교실 수용 인원도 1,200명 이상 늘어나 전체 수용 인원은 12,000명으로 확대됐습니다. 도교육청은 돌봄 교실을 희망한 전체 학생 수 14,000명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도내 5개 무역항의 석탄과 LNG 수송량은 늘어나고 시멘트는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은 지난해 삼청 남부발전의 본격 운전과 가스공사의 LNG 저장 확대로 무역항의 석탄 수송량은 21%, LNG는 14%가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시멘트 처리량은 내수 둔화로 인해 11%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9월에 열리는 춘천 레저대회가 기존의 선수 중심에서 시민 참여형 축제로 전환됩니다. 춘천시와 대회조직위원회는 올해부터 대회를 시민 참여형 레저 축제로 바꾸기로 하고 시민 다수가 참여할 수 있는 종목들을 구성해 운영할 계획입니다. 레고 조립 대회와 코스프레 대회, 오리배 경주 대회와 애견 스포츠, 맨바닥 컬링 등 다양한 시민 참여형 체험 프로그램들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횡성군 공근 봉화마을 영농조합법인이 운영하는 친환경 누룽지 제조 공장이 증설되며 농가 소득과 친환경 쌀 소비 증대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영농법인은 친환경 농업 기반 구축 사업으로 국비와 도비 7억 5천만 원 등 모두 9억 4천만 원을 들여 4개의 생산 라인에 가공 설비를 갖춘 누룽지 공장을 준공했습니다. 연간 생산량은 150톤으로 100톤 안팎의 지역 친환경 쌀을 우선적으로 사용해 친환경 농업 소득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강릉시가 유기동물 증가에 대비해 환경 친화적인 동물 보호센터를 신축합니다. 강릉시는 모두 20억 원을 들여 현재 유기동물 보호센터 위치에 유기동물 보호시설과 반려동물 놀이터 등을 갖춘 동물 보호센터를 신축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유기동물 보호센터는 동시에 40여 마리가 적정 수용 규모지만 휴가철에는 최대 160마리까지 늘어나 포화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겨울철 동파 방지 열선 사용이 늘어나면서 관련 화재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한 해 겨울철 동파 방지용 열선 화재가 모두 20건 발생해 지난 5년 동안 한 해 평균 3-4건씩 늘어났습니다. 지난 16일 원주의 한 연립주택에서는 상수도 배관에 감아놓은 열선이 과열돼 불이 나는 등 올 들어서도 4건의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인증된 열선을 사용하고 일정한 간격을 두고 설치해야 화재를 막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강원도가 자체 육성한 고향찰벼의 생산단지가 확대 조성됩니다. 강원도 농업기술원과 철원 동송농협은 어제 고향찰벼의 안정적인 종자 생산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